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30대 영국인 남성이 지난 24일 입원 사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시스의 한 기사에 의하면 이 영국인 남성은 지난 20일 태국에서 귀국하여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았고 자가격리할 것을 권고받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20일에서 24일까지 5일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마스크 착용도 없이 수원, 용인, 과천, 서울 등의 4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총 23명의 사람들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는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국인 남성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벌금형은 다소 처벌이 약해 보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와 제46조에 의거하여 검역 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외부 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해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로 판단되면 강제 퇴거 등의 강력한 조치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영국의 경우 BBC의 보도에 의하면 자가격리 위반 시 즉시 체포 가능하고 처음 위반하면 60파운드가 부과되지만 두 번째부터는 2배인 120파운드, 세 번째는 3배, 이렇게 적발 횟수만큼 곱해지고 최대 960파운드까지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국내 자가격리 위반으로 큰 피해를 준 사례로 최근 미국 유학생 모녀 사례를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15일 한 미국 유학생이 한국으로 입국하여 5일 후인 20일에 어머니와 함께 제주도에 여행을 떠난 사례였는데 결국 이들 모녀는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 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로 인해 접촉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당하고 이들이 다녀간 제주도의 숙박업소 및 음식점 등의 자영업자들이 생계에 지장이 있을 만큼 큰 피해를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들 모녀는 아무리 여행 출발 당시 무증상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미국에서는 이번 사태의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는 차원에서 최소 2주 동안은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했습니다. 또한 제주도 여행 중 숙소 주변의 병원에 방문할 정도의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 없이 남은 여행 일정을 강행한 점으로 보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형사 고발을 검토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국과 영국에서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먼저 확진자 수가 미국 다음 두 번째로 많은 나라 이탈리아의 경우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400유로에서 3,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고 프랑스의 경우 상습적으로 적발되면 6개월의 징역형 그리고 135유로에서 3,7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최근 프랑스에서는 자가격리 위반 시 벌금을 물리는 점을 악용하여 경찰을 사칭하며 사람들에게 벌금을 물리는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해도 모자란 이 시기에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스페인의 경우 벌금이 매우 강력한 나라 중 하나로 최소 벌금은 100유로지만 공공의 위험이 된다고 판단되면 최고 6만 유로까지 그리고 실제 확진으로 이어지면 최고 60만 유로까지도 증액됩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역시 벌금이 센 곳으로 정부의 조치에 불복종하는 범죄의 경우 최대 100만 디르함의 벌금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한편 독특한 방법을 적용하는 나라도 있는데 대만 매체 중국시보에 의하면 대만 중서부 원린현의 더우난 당국은 경보장치인 평안팔찌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팔찌는 위치정보 시스템을 바탕으로 제작되어 제한 지역을 벗어나면 경보가 울려 담당자에게 통보되고 벌금이 부과되는데 대만에서는 최근 100만 대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1m 거리두기 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면 최대 1만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6개월 징역 혹은 둘 다 부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어떠한 나라보다 더 강력한 초강경 대응 카드를 꺼낸 곳이 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검찰이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사형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사우디 북서부 하일의 한 쇼핑몰에서 쇼핑카트와 출입문에 침을 뱉은 한 남성이 체포되었고 이 남성에게 사형을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외국인인 이 남성은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장을 보러 나왔고 주변에 침을 뱉는 것은 이번 사태의 확산을 야기하는 행위라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입니다. 앞서 소개한 영국인 남성과 유학생 모녀 사례 등이 만약 스페인이나 사우디와 같은 다른 나라에서 발생했다면 과연 이들에게 어떠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최복행이었습니다. 는 큰 힘이 됩니다. 본회장과 일본과의 싸움이 갈수록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올라오는 소식들을 보면 영화보다 더 놀라운 뒷이야기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매일 최신 뉴스들을 검색하고 분석하고 정리하다 보면 힘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 곤 회장과 일본과의 싸움은 여전히 치열하고 드라마틱해서 엄청 재밌습니다. 곤 회장은 계속 공격적이고 일본은 변함없이 유치찬란합니다. 그동안 재미있는 소식들을 일부 정리를 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영화화될 시나리오를 미리 엿보는 행운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곤 회장은 해외 언론들과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알려진 사실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곤 회장이 본격적으로 탈출을 해야겠다고 뜻을 처음 가지게 된 계기가 밝혀졌습니다. 곤 회장은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난 후에 아내와 아들을 만날 수 없다라는 보석 조건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검찰과 법원이 2020년 9월부터 특별 배임의 공판을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특별 배임의 재판은 2021년 또는 2020년까지도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통보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재판 기간을 계산해보면 통역 증인 신문과 소송 서면의 기간들을 감안하면 3건의 특별 배임 공판은 적어도 한 건에 1년씩 걸리고 1심에서 5, 6년, 항소심과 상고심을 포함하면 10년 이상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일본에 억류되어 있어야 하고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아내와 아들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곤 회장으로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본의 억류, 인질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탈출뿐이라고 생각했다고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범죄 혐의에다가 닛산과 검찰과 법원과 아베 정부가 짜고 친 공작에 휘말려서 한 사람의 가정과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린 거죠. 정상적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곤 회장은 일본 전역이 한가롭게 휴가나 스키를 타러 가는 분위기인 연말을 노렸다고 하면서 공항에서 갑자기 체포될 때에는 내가 뒤통수를 얻어맞았지만 이번에는 내가 허를 찔렀다라면서 자랑했습니다. 뭐 이만한 완벽한 작전이라면 큰 소리 칠만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곤 회장도 일본을 상대로 많은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 내 협력자에 관한 언급입니다. 일본은 현재 곤 회장이 어떻게 신출귀몰하게 탈출을 할 수 있었는지를 계속 조사를 하면서 내부 협력자를 추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내부 협력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곤 회장이 프랑스 잡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사람도 없이 일본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환상 같은 스토리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일본이 발칵 뒤집어졌고 곤 회장의 탈출 동선을 다 뒤지면서 일본 협력자를 찾는다고 난리법석입니다. 곤 회장과 접촉이 있었던 동네 마트부터 헬스클럽까지 안 뒤지는 곳이 없고 변호인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취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협력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본이 더 혼란에 빠진 것도 맞고요. 이런 것을 보면 곤 회장이 일본의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곤 회장 개인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과 관계 국가에 대한 외교적인 압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현재 곤 회장에 대한 기사가 매일 수십 건씩 새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곤 회장을 악독한 범죄자로 낙인을 찍고 주위에 아무런 협조자도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정말 유치찬란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밝혀내고 있는 곤 회장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몇 가지만 정리해 왔습니다. 곤 회장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레바논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바논에는 지금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가 전복될 것이라고 추측 보도하기도 하고 곤 회장과 같은 부패한 부자들을 향한 시위라서 곤 회장이 곧 쫓겨날 것이라고 희망사항 보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곤 회장의 탈출이 정당하다라는 여론조사가 80% 이상 나온 프랑스에 대한 비난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세계의 중심은 프랑스라는 교만한 자국 제일주의에서 나온 문화와 태도는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1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일본의 아베 총리에게 곤 회장의 비인격적인 처우에 대해 시정을 여러 번 요청하였다 라는 대답을 하면서 도리어 일본의 공격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바논과 프랑스를 비난하는 밑도 끝도 없는 내용이 현재 일본에서는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간지 주간 플레이보이 1월 14일자호에서는 초부유층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인가? 라는 기사에서 초부유층이라고 해서 미군 특수부대원을 몇 억 엔의 보수로 고용해서 개인 제트 비행기를 수배하고 15억 엔의 보석금을 시궁창에 버리는 것을 하면 되는가? 라고 하면서 돈이 없어서 그냥 감옥에서 갇혀있는 서민들 보기가 창피하다 라는 내용의 칼럼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고 돈이 있든지 없든지 억울하든지 간에 무조건 끽소리 말고 일본의 인질로 조용히 있어라 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고 내장이 10년 가까운 근무 기간 동안 받았던 자녀 학자금 등 업무 비용을 다 공개하면서 비싼 고기를 먹었다. 정어리 고기를 낼름 먹는 것을 보았다. 그동안 학자금으로 60만 달러라는 거금을 사용했다. 등을 폭로하는 식으로 연일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계속 고 내장을 돈 자랑하는 부패한 악덕 기업인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무슨 앞뒤 없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소식으로는 고 내장의 아버지 조지 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카를로스 곤이 6살이고 아버지 조지 곤이 37살이었던 1960년 4월 22일 프랑스 신문에 나온 기사라고 하면서 조지 곤 사건에 대한 스토리를 여러 매체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조지 곤이 순진한 사제를 꼬드겨서 밀수를 하다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사제를 다른 범죄자들과 공모해서